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계산은 단항식의 계산의 연장으로 단항식의 계산을 정확하고 쉽게 할 수 있으면 다항식의 계산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일반적으로 괄호가 사용된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다항식의 계산에서는 차수가 다른 여러 항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차수는 문자에 대한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의미하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계산에서는 2차식, 3차식 등의 차수가 높은 다항식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우선은 2차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항식의 각 항의 차수 중에서 가장 차수가 큰 항의 차수가 2인 다항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2차식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다항식을 보겠습니다. 괄호를 풀게 되면 두 번째 줄과 같이 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기호를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주어서 이렇게 부호를 바꿔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계산을 해보면 마지막 줄과 같이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괄호는 보신 바와 같이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의 순서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복잡한 곱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곱셈 중에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개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전개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괄호를 풀어서 괄호가 없는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전개식은 전개를 하여서 얻은 다항식을 뜻하고요. 그러면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단항식과 다항식이 곱해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배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단항식의 계산들을 연쇄적으로 하여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은 진행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요. 단항식의 나눗셈에서 보았던 것을 다항식에다가 적용을 할 때 분배 법칙을 써준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을 분수꼴로 바꾸어서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같은 식을 보았을 때 역수의 곱으로 바꾼 후에 분배 법칙을 적용하여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1번과 2번 방법을 모두 써서 나눗셈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위의 식과 같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것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역수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분배 법칙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이 나오고 결과는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의 대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문자에 그 문자를 나타내는 다른 식을 대입해서 주어진 식을 다른 문자의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식을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에 2y 더하기 1을 대입하여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후에 나머지를 계산해주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볼 텐데요.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을 통분하여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이 다항식의 계산 부분은 단항식의 계산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혹시 다항식의 계산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앞에 단항식의 계산 부분의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다항식의 계산에 대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